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감염병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볼 건데, 감염병은 1급부터 4급까지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왔고, 그리고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고 가야 돼. 이걸 안 하고 간다는 거는 간땡이가 너무 부은 거예요. 여러분 간세담, 간이 너무 세요. 아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싸그리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가야 되는 거. 특히 어떤 거? 이 특징들 있죠. 1급의 특징, 2급의 특징, 3급의 특징, 4급의 특징 다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1급 감염병은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치들 있죠. 1급, 2급, 3급, 4급 다 알고 가야 돼. 종류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럼 1급 감염병은 어떤 키워드가 들어갔습니까? 생물 테러.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생물 테러라는 말 들어가면, 테러니까 엄청나게 살상자가 많겠죠. 많이 죽였겠죠. 테러. 그리고 치명률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집단 발생 이런 말 들어가야 돼. 테러, 치명률, 집단 발생 이런 말이 들어가면 1급 감염병이야. 일바로 급하다. 이래서 1급인 거예요. 그럼 이 1급 감염병에 외우는 거는 여러분 방법은 저희가 계속 많이 했으니까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에리아부터 들어가는 거죠. 마라크 남잔데 신사매야 신종 동물을 탄디. 보면 어떡할까요? 보면 1급이니까 두지 말고 패버려 라고 해서 1급 감염병 했었어요. 그럼 이 1급 감염병을 발견했을 때는 의료기관의 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신고, 음압 격리. 자, 1급은 어떻다고요? 즉시 신고, 음압 격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급 감염병은 어떤 키워드가 들어갈 거다? 제가 외울 때 전이라고 했죠. 전이 무슨 말이야? 2급은 전파 가능성. 그래서 전파 가능성 2급 전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 많이 퍼져나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질환이 그랬습니까? 했을 때 1급은 여러분이 전부 다 싸그리 다 아시고 2급은 여러분 키워드 위주로 좀 보자 그랬죠? 그랬을 때 어떤 거 들어갔어요? 성한결 들어갔죠? 성한결. 그래서 2급 감염병은 성한결 나와야 돼. 그래야 뭐가 스토리가 되는 거 우리 계속 연습했잖아요. 성홍열, 한센병, 결핵 그것부터 나와야 되겠죠. 성한결이가 부랴부랴 크림을 먹어서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제 콜, A, 장, 파, 세장 들어가는 거. 그죠? 이거 2급이야. 콜A, 장파, 세장, 수인성 감염병. 그 다음에 100일 동안 아파 누웠다. 100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방접종하는 거 대부분이가 몇 급이었어요? 2급이었어. 2급. 그래서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폐렴구균, MMR, 이건 뭐지? 홍유풍, 홍형,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2급이라고요. 수두 이런 거 2급이라고요. 그래서 2급의 특징은 성한결이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콜레 장파 세장 나와야 되겠죠. 예방접종하는 예방접종 이름들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 등이 전부 다 2급 감염병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2급 감염병은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된다? 24시간 안에 신고 격리,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 1급은 즉시 신고 음압 격리. 됐죠? 그 다음에 3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계속 감시. 3급은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기 때문에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거는 3급이었어. 그래서 3급 감염병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거 위주로 말할 때 3급은 뭐가 나와야 된다? 3급이니까 3일 동안 여행 가려고 라고 하면서 제가 스토리 만들어 드렸죠. 3일 동안 여행 가려고 뭐 만들어야 돼? BC 카드 만들러 갔댔죠. B형 간염, C형 간염 만들러 갔다 그랬지. 그랬더니 은행에서 뭐라고 해? 증이 필요하다 그랬죠. 증. 그래서 끝에 증 들어가는 거였어. 비브리오 폐혈증, 쯔쯔 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후천성 면역결핍증. 그죠? 레지오넬라증 이런 거 증 들어가는 거 3급이었어. 그런데 갈 때 엄마가 모기 조심해 그랬으니까 모기 관련되는 거 대부분 몇 급이었다? 3급이었어. 모기 하면은 황열, 댕기열, 말라리아, 일본내염, 지카. 그죠? 모기 3급이었어요. 그런데 물렸어. 뿔긋뿔긋하게 발진열, 발진 티푸스.
그리고 흙을 파먹고 뇌까지 바이러스가 가서 흙을 파먹고 침을 흘리고 라고 제가 억지로 내용을 좀 짰죠. 파상풍, 공수병 이런 것까지 생길 수가 있다. 요거 알아두세요. 상급 감염병은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한다? 24시간 안에 신고 땡. 격리 없어요. 상급부터는 격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격리 없어요. 그래서 B형 간염을 격리한다 이러면 틀렸어요. 여러분. 격리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4급 감염병은 여러분 어떤 거다? 조금 전에 표본감시라는 말을 썼거든요. 표본감시는 한마디로 샘플 조사야. 샘플로 하는 거. 전체 전국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샘플 조사하는 거예요. 여기 샘플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 정도 나왔으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가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 표본감시라는 말이 나오면 4급 감염병입니다. 됐나요? 그럼 4급 감염병의 대표적인 게 어떤 거 있어요?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성병들, 성병 어떤 거? 매독, 임질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매독, 임질, 연성화감 뭐 이런 말들 성병들 4급이었어. 그 다음에 또 기생충 들어가는 거 있죠. 충 들어간 기생충 질환 4급이었어요. 그 다음에 수족구 있죠. 수족구 이런 거 4급이었어요. 4급. 그 다음에 HPV가 뭐더라? 자궁경부암 일으키는 바이러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할 때 HPV 요거가 몇 급이다? 4급입니다. 그럼 4급 감염병은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 안에 신고 땡 끝나요. 격리 안 해도 돼요. 7일 이내 신고 땡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알아두실 거. 자, 이때요. 1급 감염병 있죠. 1급 감염병, 그리고 2급 감염병. 이거 즉시 신고, 2급은 24시간 이내 신고인데 이거를 제대로 안 했어. 그러면 벌이 얼마 든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3급 감염병, 4급 감염병 신고 의무를 제때 안 했어. 그러면 3급하고 4급은 벌금이 얼마예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겁니다. 자,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아까 몇 급이었어? 4급이었어요. 4급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감염병에 관해서 예방사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시험 문제 많이 보셨잖아요. 감염병 예방을 할 때 이 돈을 국가가 낼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낼 건지, 그래서 다음 중 국가가 내는 경비인 것은, 국가가 내는 경비가 아닌 것은, 이런 거 문제집에서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면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예방하는 경비를 내는데 이 돈은 국가가 내야 돼 하는 돈은 어떤 돈이다? 금액이 큰 거는 국가가 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감염병에 관한 홍보, 예방에 관한 홍보 같은 거, 공익광고 같은 거 있죠. 이거는 누가 낸다? 인천시 보고 내라면 안 되겠죠? 국가가 내야 돼. 그 다음에 예방접종약을 만들고 연구하고, 예방접종약을 만들고 연구하는 돈,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교육하는 거, 그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거, 이런 거를 지자체 보고 다 해결하려면 이 돈을 다 어떻게 감당해요? 이런 건 누가 되어줘야 돼요? 국가가 부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염병 관리 시설 있죠. 감염병 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 이걸 의료기관 니네가 해라 하면 누가 하겠어? 안 하겠죠.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감염병 관리기관을 시설 설치 운영하는 거, 이런 거는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피해가 생겼어. 이상 반응 나타나서. 그럼 그런 피해 보상비 인천에서 발생했으니까 인천시가 해결해라. 그럼 누가 하겠어? 안 하겠죠. 예방접종 피해 보상비 이런 거는 누가 한다? 국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국가가 부담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같은 거 할 때 예방접종 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요? 필요한 경비, 예방접종 할 때 필요한 경비,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이거는 지자체가 낼 건데 뭐 인력들이 필요하겠죠.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 할 때 안내해주는 요원들도 있었죠. 그럼 그런 요원들을 비용 조금씩 수고했잖아요. 그럼 비용을 지급할 때 국가 보고 다 내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예방접종 할 때 필요한 거 알코올 소독솜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밴드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주사기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종이 같은 거 문진표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드는 경비는 어떡하라고요? 이런 거는 지자체가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예방접종 시 드는 필요한 경비, 이거는 국가가 내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내겠습니다. 국고 부담이 아니라는 거. 구별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내는 거는 금액이 좀 큰 거예요. 금액 자체가 큰 거. 그래서 홍보, 알아두세요 여러분. 홍보하는 거라든지 또는 예방접종약을 만드는 거라든지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거라든지 교육하는 거라든지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가가 내는 거고, 예방접종할 때 드는 경비 있죠. 그런 경비는 뭐 소독소, 뭐 주사기 이런 것도 올리세요. 그런 거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염병이 생기면 이게 왜 생겼고 어디서 왔고 하는 원인을 좀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원인을 밝히는 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역학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래 말하면 목적은 뭐다? 원인 규명입니다. 역학조사의 목적은 한마디로 축약하면 원인 규명. 됐나요? 그럼 이때 역학조사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 좀 이상해요. 감염병인 것 같아요. 또는 새로운 뭔가 감염성 질환인 것 같아요. 하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이때 감염병에 관해서 이 사람 좀 역학조사 좀 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는 자,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자 말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을 진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의료인들이겠죠. 의료인.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장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월급 받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병원장한테 말했겠죠. 그럼 병원장은 역학조사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역학조사 해주세요 라고 하면 누가 해줍니까?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 역학조사를 해줄 수 있는 자 말입니다. 해달라고 하는 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이고,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자는 제일 밑에 사람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 할 수 있어요. 역학조사 할 수 있어요. 더 위에 사람 당연히 할 수 있죠. 시도지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위에 사람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감염병에 관해서는 누구예요? 질병관리청장이거든. 그래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제일 밑에는 시군구청장부터 시도지사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조금 전에 여러분 역학조사의 목적은 원인 규명이다. 그리고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뭔가 의심스러운 진찰을 했으니까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할 수 있다. 그럼 그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 누구였습니까?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인데, 이때 역학조사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이 포함됩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이 부분은 눈도 장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학조사할 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인적사항, 그리고 언제 발병했고 어디서 생겼는지, 그리고 그 감염의 원인은 어디서 뭐 여행을 갔다 와서 그런 건지, 또는 경로는 어디 다녔는지, 그죠? 또는 환자 진료 기록,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원인 규명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역학조사를 시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시군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또는 더 나아가서 질병관리청장이 나설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질병관리청장이 나설 필요는 없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좀 그 지역 안에서만, 그래서 뭐 인천의 어느 지역에서만 생겼고 다른 지역까지는 뻗어나가지 않았어. 그럼 이런 경우는 질병관리청장이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럼 그런 경우는 니네 선에서 알아서 해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시도지사나 또는 시군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는 언제 하냐면요,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생긴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인천시 어느 지역에서 생겼어. 그럼 그쪽에서 시군구청장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또는 밑에 보시면 그 관할 지역과 연관이 뭔가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다른 서울에 가서 생겼지만 그게 인천에서 생겨서 올라온 것 같아. 그럼 그 관할 지역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경우. 또는 마지막에 디귿에 보면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받고 이상 반응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예방접종약 받고 왜 이상 반응 생겼나 원인 규명 역학조사 해야 되잖아. 근데 그 관할 지역에서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느낌 아셨어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나서는 경우는 어떤 키워드들이 대부분이 들어간다? 관할 지역, 관할 지역, 관할 지역. 그러니까 어느 제한된 지역 안에서만 생겼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자기네 지역인 그곳에서만 생겼으니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나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할 지역, 관할 지역, 관할 지역 이런 말 나왔어요. 됐나요? 관할구역 또는 관할지역 이런 말이 나오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인데 다음 거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이번에는 질병관리청장이 나설게요. 그럼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직접 한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요. 관할지역 한 군데에서만 생겼으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나섰는데 이번에는 인천에서도 생기고 어디 서울에서도 생기고 강원도에 생기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시도에서 같이 생기는 거야. 그럼 그렇게 생길 때는 그 지역의 강원도지사, 서울시장 이런 사람만 나서서 될 게 아니라 이때는 좀 사안이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죠. 그럴 때는 질병관리청장이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다다다다다다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질병관리청장이 나서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요 시도지사한테 맡겨놨더니 아무래도 시도지사 선에서는 역학조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조사가 그러니까 좀 안 될 거 영향이라기보다는 뭔가 조사 사안이 그 정도 선에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누가 나선다? 내가 나설게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 시도지사가 역학조사를 했는데 뭔가 좀 미흡해 또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판단이 들면 질병관리청장이 나서겠다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안 되니까 질병관리청장이 나서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감염병이 유행을 하거나 또는 예방접종하고 나서 이상 반응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이때 조사가 긴급하게 필요해요. 엄청 빨리 지금 뭔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그럼 느낌이 여러분 시도지사나 시군구보다는 누구가 하는 게 빠를까요? 질병관리청장이 나서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은 뭔가 역학조사가 여러 군데 여기 동시다발로만 여러 군데 생겼다 질병관리청장이 나서 긴급하다 질병관리청장이 나서 아무래도 시도지사한테 맡겨놔서는 안 될 것 같아 하면은 질병관리청장이 나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관할지역 이런 게 있거나 하면은 시도지사, 시군구가 하고요. 그렇게 정리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방역관이라는 거 있죠. 방역에 담당하는 방역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하는 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에서는 나올 건데 주로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거.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전문병원 지정하는 거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룰루룰루룰루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혈액관리 기본계획, 구강보건사업계획, 정신보건사업계획, 감염병 예방계획 이런 거 기본계획을 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설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감염병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지만 누가 독자적으로 하라 그랬다?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감염병에도 관련은 해 보건복지부가. 그런데 감염병에 관해서는 아까 질병관리청장이 한다 그랬죠. 또 누구도 있다 그랬어? 구강실태조사 했잖아요. 구강실태조사하고는 두 개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한다.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감염병이에요. 여러분 감염병 나오면 독자적으로 누가 나서는 독자적인 건 아니고 누가
메인의 역할을 한다. 질병관리청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결론, 감염병 괴에 구강실태조사, 뭐 감염병 위기관리, 뭐 이런 거 전부 다 감염병 나오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하는 거야. 단 하나, 감염병 안에 결핵이 들어가죠. 결핵도 감염병이지만 감염병 큰 틀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짰는데 감염병의 하나의 예잖아, 결핵은. 그럼 결핵 관리에 관한 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혼자 합니다.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계획은 나하고 너하고 짰으니까 그냥 결핵은 감염병의 한 종류니까 네가 해 하고 해서 결핵관리 종합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니까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하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알아두실 거. 그 다음 이번에는 고위험 병원체입니다. 자, 고위험 병원체 말뜻 알아두세요. 자, 말은 어렵지 않아요. 위험한 거야. 왜 위험하냐면 생물 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혹은요, 이 균이 외부로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다 하는 게 뭐죠? 고위험 병원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고위험 병원체는 외국에 있는 거를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온다든지 또는 뭐 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뭔가 자기 몰래 혼자 마음대로 가지고 KTX 타고 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위험 병원체를 분리하고 이동해서 국내에 들어오고 싶어. 그럼 이걸 국내에 왜 갖고 옵니까? 이거는 병원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연구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약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이동을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허가와 신고를 해야 돼. 허가도 받고 신고도 해야 돼. 누구한테? 질병관리청장에게 허가와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질병관리청장에게 언제 갖고 들어올 거고요, 어디로 갈 거고요, 이런 거를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혼자 마음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벌이 얼마냐면요, 꽤 커요. 5년에 5천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알아두세요. 고위험 병원체를 허가 안 받고 갖고 들어왔어. 국내로 갖고 들어왔어. 5년에 5천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이 병원체를 갖고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연구하려면 여러분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운영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 시설을 만들게요 라고 신고도 해야 돼. 누구한테? 질병관리청장한테. 그래서 질병관리청장한테 이런 고위험 병원체를 가지고 연구하려고 시설 좀 만들게요 하고 신고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그걸 안 하고 자기가 아무 데서나 부산 내려가가지고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럼 얼마다? 3년에 3천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자, 허가를 안 받고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막 허가 안 받고 갖고 들어오면 5년에 5천이에요. 근데 허가 받고 갖고 들어왔는데 또 엔드 뭐 해야 된다? 시설을 만들어서 설치 운영하려면 신고도 해야 돼. 질병관리청장한테. 신고를 안 했어요. 3년에 3천이라고요. 됐나요? 정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수공통감염병 하면은 사람도 걸리고 짐승도 걸리는 거죠. 그럼 인수공통감염병은 감염병이니까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인수공통감염병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결핵, 그죠? 또는 공수병, 광견병 말입니다. 공수병. 그런 거가 인수공통감염병에 들어가겠죠. 인플루엔자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업, 휴교 명령. 자, 휴업합시다, 휴교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 코로나 상황 생각해봐요. 그러면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 단독으로 학교 휴교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이 어떻는지 휴교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적합한 상황인지 질병관리청장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감염병의 신고 보고 체계입니다. 감염병의 신고 보고 체계. 자, 그러면 감염병이 생겼을 때 신고와 보고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감염병을 누군가가 발견했겠지. 그럼 그 발견한 사람이 의사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의사는 어느 큰 종합병원에 월급 받는 내과 닥터야. 그러면 자기가 보건소에 신고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병원장은 모르는데 자기가 보건소에 신고하고 병원장은 모르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에 소속이 된 의사라면 누구한테?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신고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냐하면 윗사람한테 말할 때는 보고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의사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거야. 제가 오늘 어떤 원장한테 진료했는데 코로나19 나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때 의료기관의 장은 이제 자기가 오너야. 오너니까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한다?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련 상사에게 할 때 아니고 관련 유관기관에 할 때는 신고라고 표현하거든요. 보건소에는 뭐라고 한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신고를 보건소장한테 의료기관의 장은 바로 해도 되고요. 코로나 때 어땠냐면요. 질병관리청장이 사안이 급하면 나한테 바로 해 이렇게도 해놨었어요. 그래서 의료기관의 장은 사안에 따라 보건소장한테 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로 질병관리청장에게 바로 보고 신고를 해도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냥 차근차근 밟아 올라간다면 의료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신고를 1급 감염병은 언제야? 즉시 신고. 2급 감염병은 24시간 안에 신고. 3급도 24시간 안에 신고. 4급은 7일 이내 신고. 그거 들어가는 거죠. 그죠? 해서 신고하는 거야. 그럼 보건소장은 신고를 받았어. 그럼 신고받았으니까 감염병 환자 명단 작성했죠? 아까 보건소장의 업무에 감염병 환자 명부 작성한댔죠? 명부 작성하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해놓고 또 누구한테? 보건소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 누구다? 보건소의 설치 기준이 시군구에 세우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건소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그럼 보건소장의 윗선 시군,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 서구 보건소장은 서구청장에게 보고하겠지. 됐나요? 보고했어. 그럼 시군구청장은 그 보고를 받았어. 그럼 자기 혼자서 끝 하면 안 되고 윗선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보고하려고 시군구보다 윗선 시도지사 그리고 엔드 질병관리청장에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겠죠. 순서 아시겠습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환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 자, 환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 이 말입니다. 당연히 환자 본인은 당연히 되겠죠. 내 기록지 좀 봅시다. 되겠죠. 그럼 환자만 되는 게 아니라 환자 배우자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 거 봅시다. 우리 남편 거 좀 봅시다. 열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환자의 직계 존속. 자, 직계라는 말은 본인 쪽이라는 거고 존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건 뉴스 나오면 존속, 살인 이런 말 하잖아요. 높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죽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다? 직계 존속이면 뭐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의 어머니, 저의 아버지 그죠? 이런 분이 직계 존속이 되겠죠. 이런 분이 우리 딸 거 좀 봅시다 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직계 비속도 됩니다. 비속은요. 존속이 아니고 반대로 내보다 밑에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차트 좀 봅시다.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비속이기 때문에. 아들, 딸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배우자 쪽도 됩니다. 그럼 배우자의 직계 존속만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높은 사람이죠. 그럼 어떤 거야? 우리 며느리 거 좀 봅시다. 된다고요. 그런데 배우자 직계 비속 없어요. 배우자 직계 비속은 없어요. 저 우리 형수님 거 좀 봅시다. 이런 거 없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속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환자 본인 말고 배우자도 없고 또 엄마 아빠도 안 계시고 자식도 없고 당연히 그럼 배우자 직계 존속도 없죠. 이 모두가 없어. 그러면 환자의 누구도 가능하다. 형제 자매도 열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요렇게 여러분 전체적으로 법규 부분을 훑어봤습니다. 법규가 공중보건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를 나름대로 했으니까 잘 외워두시고, 제가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했던 부분 있죠. 그런 거는 내 역량이 안 되겠다 하시면 버리시더라도 나머지 제가 중요하다 했던 거는 기본으로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공중보건 20문제에서 6문제면 30%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법규를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정리 마무리 잘 하십시오.